공매 물건 보다 보면요, 굉장히 유찰 횟수가 많이 이루어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공매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국가 소유로 된 국유資産,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資産, 그리고 공기업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수탁재산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유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바로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 하면 좀 생소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담보신탁에 의한 재산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게 되면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죠. 그래서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면 은행이 근저당으로 경매를 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건데,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대출받는 방식이 있어요. 이러한 대출 방식을 담보신탁, 신탁대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에 의한 신탁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매를 바로 담보신탁공매, 신탁공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탁재산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요,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집중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신탁 설정된 등기 날짜가 있죠. 신탁 설정된 등기 날짜보다 앞서 있는 권리들은 낙찰받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왜냐? 신탁재산을 취득한다는 건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그래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요. 온비드 공매로 매각하는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유, 공유, 수탁, 신탁은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건 기존의 권리관계를 승계받는 방식이잖아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을 우리가 갭투자하기도 하고, 저당 설정된 물건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죠? 신탁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설정 이전에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거고요. 신탁 설정 등기 이전에 저당과 같은 권리도 승계하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신탁 공매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그 대항력 효력과 신탁 설정 등기 간의 선후를 따져서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신탁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승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우세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가 나올 때가 많은데,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탁공매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 합니다. 입찰 잘 안 해요.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탄 쪽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통합해서 94개가 일갈로 나왔습니다. 금액이 물론 굉장히 높았는데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된 사례가 있거든요. 자, 얼마나 싸게 낙찰받았는지 최근에 그리고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동탄에 있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얼마나 싸게 취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 관리 번호는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2024-0900-066611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외 총 94개가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무려 5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신탁에서 집행을 의뢰한 거죠. 자, 입찰 회차 정보 보시면은 9월 12일 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591억 2,720만 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 날 진행해요.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합니다. 10% 차감된 금액으로. 그래도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 입찰자 없으면 다음 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10%씩 가격이 유찰이 되는데 바로 입찰자는 요때 입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탁공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입찰하느냐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입찰을 진행하게 됐었고요. 낙찰력 보니까
단독으로 응찰했던 아마 법인이겠죠. 예, 단독으로 낙찰받은 예, 요 이제 유효자가 있었는데 399억 1천만 원에 예, 낙찰 받았습니다. 끝에 99원도 붙였네요. 네. 자,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총 94개 호를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호수별로 전유 부분과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이렇게 94개가 총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네, 요거 제가 엑셀로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 본건은 공동주택, 아파트,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개 94개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시설이겠죠. 근생. 그래서 여기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상가들이 되겠고요. 네, 2층도 이렇게 이것도 아마 판매시설일 겁니다. 네, 그리고 3층. 여기는 교육 연구시설 같아요. 네, 4층도 2개호. 그리고 지하도 이렇게 색깔 표시된 부분이 매각된 호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네, 매각하는 호수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낙찰받는다는 건 이게 이제 동탄 파라곤이라는 물건인데 예,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평면도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동탄 1도시가 되겠고요. 여기 공원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동탄 파라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동탄 파라곤 아파트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동탄 파라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층에 있는 1, 2층 상가와 위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이 94개가 매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용도는 이제 아파트부터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요거는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가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한 호수당 이게 전용 면적이 꽤 커요. 대형 면적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10억 정도, 11억 정도의 가격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총 44개호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은 비교적 소액이니까 뭐 2억 내외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매시설. 네, 판매시설은 한 2, 3억대.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까지 이렇게. 그래서 총 이제 94개호인데 전체 추정가 그리고 판매시설하고 교육시설은 감정가로 가격을 기재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판매시설이나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계를 해보니까 578억 정도 돼요. 여기 낙찰이 399억 천에 됐으니까 요 이제 매매가 또는 감정가 대비 69%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 30%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의 경우에는요, 그 공고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부터 유찰이 진행이 돼서 적절한 입찰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마지막 차수 때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 납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낙찰이 되면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요거 날짜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나머지 90% 잔금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도 책임은 공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갖죠. 경매의 경우에는 점유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비도 공매의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해야 돼서 시간적 부담, 비용적 부담을 갖게 돼서 사실은 공매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관리비 이것도 역시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은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 가처분 가압류 소송, 입주권, 점유권, 임대차 별도 등기
대해서 현지답사, 공부 열람 등으로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설정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된 임차권은 낙찰자가 다 승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 받기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호수별로 점유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점유자가 언제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이 됐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내가 낙찰받음에 왜 추가로 임차에 나갈 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입찰자들 막 겁주는 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발생해 향후 매수자가 소유권 상실하게 되더라도 매수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이에 대한 이자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매수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송 제기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공매물건에 관한 등기 이전이나 처분에 법률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공매가 중지될 수 있다. 공매물건과 관련하여 매도자가 알지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며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겁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의 어떤 채권 채무관계로 압류를 못해요. 다만 채권 압류나 채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서 전입세대주 여부, 임대차 확인해야 됩니다. 뭐 신탁공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탁공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탁공매 물건 낙찰받으면 대출되느냐? 대출됩니다. 다만 신탁재산 중에서 임차권을 승계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 예를 들면 3억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탁 설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낙찰받으면 선순위 3억에 대한 임차권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5억에 낙찰받은 다음에 3억을 승계하는 거니까 총 8억에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은행에서 대출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죠. 다만 신탁 설정 후에 점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탁에서 동의받지 않아서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은행마다 이에 대해서도 대출 여부를 판단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대출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들은 담보가치 대비 보증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설령 신탁 설정 등기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돼 있던 상가 임차권을 승계하더라도 대출이 정상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재산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요. 저희가 12월 10일 날 저희 피해대주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온비동매와 임장스터디라는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능력 인근에 있는 스터디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소수 정예로 진행하는 수업인데 아마 거의 마감이 다 돼서 아마 영상 보실 때는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수강 신청을 시도하셔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면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론 수업은 온비드 총 4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국유, 공유, 수탁, 신탁, 압류재산에 대한 각종 절차와 권리 분석 배우시게 될 거라서 누구나 쉽게 공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온비동매 임장 스터디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온비동매 이론과 임장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온비드 공매 임장 스터디 마감이 되지 않았으면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